10월 26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우선 백신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의료적 대응의 핵심은 재택치료인데요.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자체별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연계돼 대상자 확인과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등을 진행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방역 대응도 바뀌는데요. 접촉자 격리와 감시 시간이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이 같은 일상 회복 방안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확진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늘어나는 환자, 특히 중환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료와 방역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에 보건의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국무총리실은 처방약의 배달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관련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특정 업체를 언급하며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보건 의료를 붕괴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비대면 진료와 처방 허용을 졸속 추진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3년차를 맞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의협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는 시범사업 이후 환자들의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호전됐고 합병증이나 응급실 방문도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 중 실제로 환자가 등록한 곳은 55%에 그쳐서 의사회 역할 강화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우 의무의사는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해서 의협 주도로 지역의사회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동호 서울중랑구 의사회장도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는 의협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의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금 등 재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KT통신망 장애로 의료기관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가량 진료 접수부터 수납, 그리고 처방 전 발급까지 차질이 생겨 환자들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가 문제였는데요. 환자에게 현금 결제나 계좌 이체를 부탁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환자는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에선 DUR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서 일일이 수동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설정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병원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 업체의 통신망을 사용하거나 자체 내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혼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라우팅 오류, 즉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의대 신재일 교수 연구팀이 성인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경우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최대 1.14배, 감염됐을 때는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1.41배 높았습니다. 특히 감선 유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2.6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간 섬유화가 시작된 환자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